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좌제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 한목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삼족을 멸한다 또는 구족을 멸한다, 여기서 삼족과 구족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전 단계로서 연좌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좌제를 먼저 이번 시간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족과 구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좌제라고 할 때는 한자로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다. 이러한 연좌와 연좌가 뜻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인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좌제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연좌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같으냐 다르냐,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에 한자 연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좌, 이을연, 안절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보면 이어서 앉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연좌해서 농성을 한다. 연좌 농성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줄 앉아서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을 이제 연좌라고 한다. 그렇죠? 이을연은 이제 술의 거와 시험시험 갈착, 작받침이다. 그래서 수레들이 이렇게 함께 간다. 계속 이어서 간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잇는다, 연결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안절좌는 앉는다는 뜻이에요. 어디 앉느냐? 흙토다, 흙바닥에. 그렇죠? 사람이 두 사람이 앉는 것이다. 두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마주보고 앉는다. 글자 모양은 이렇게 조출종자로 됩니다만, 조출종은 사실은 앞 사람이 한 사람 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모양은 사람이니 두 개지만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연좌는 인연연자 씁니다. 인연 또는 가선이다. 가선이란 것은 가장자리다. 우리가 옷을 짓게 되면 옷가를 이렇게 어떤 테두리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인연이다. 네. 그러면 인연과 안절좌는 뭔가 인연이 되어서 서로 엮이는 것,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자, 인연 또는 가선이라고 볼 때는 실사가 들어간다. 그렇죠? 가장자리, 가선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판단할 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 글자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아래에 돼지 시자가 있다. 그렇죠? 윗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러한 모양인데, 튼 입구 왈이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료에는 머리가 크고 배가 이렇게 축 처진 그런 돼지 모양이다. 옷 가장자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발음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다. 예, 인연이라는 것은 이 낱말에서는 주로 혈연과 관련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혈연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연좌라고 한다. 자, 국어사전에서 우선에 이을연자를 쓴 연좌를 보면 여러 사람이 자리에 잇대어 앉는다, 이어서 앉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모를 한다든지 할 때 연좌 농성을 한다.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농성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법률용어로 보면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이 됐다, 연루가 됐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연관이 된 것을 연좌라고 한다. 예를 들면 그는 영모의 연좌로 유배되었다. 네, 영모 사건에 뭔가 좀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전을 보니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특정한 범위의 몇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이 연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연연자가 들어간 연좌는 어떻게 됐느냐? 인연, 혈연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자, 부자지간 또는 형제지간에 또는 숙질, 그렇죠? 아제비와 조카 사이다. 그렇죠? 숙질의 죄로 무고하게 처벌을 당하는 일이다. 네. 아버지나 부자지간,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자식들이 처벌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형제의 죄로 인해서 형이 죄를 지어서 동생이 처벌을 당하기도 하고, 아재가 죄를 지어서 또 조카가 처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연좌라고 한다. 인연이 되어서 혈연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설명이고, 또 다른 설명은 일가 친척의 범죄 때문에 죄 없이 처벌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일가 친척이라는 것은 이제 혈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막 이런 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인연연자와 이을연자의 연자는 말뜻이 어느 정도 같고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낱말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같이 나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수가 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이러한 연자, 이건 이제 끌어들인다는 끌연자인데, 이러한 연자도 이 두 개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나온다. 지금은 우리 사전에는 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세 개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자와 연자에서 사실은 가장 큰 차이는, 이 연자에는 연자 농성처럼 단순히 함께 앉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뭔가 연관이 되어서 관련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의미가 상당히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볼 때 함께 앉는다라는 그 의미는 일단 제외한다면 이 두 개의 관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을연자의 연자가 인연연자의 연자보다는 좀 범위가 크다. 이 혈연관계에 의해서 부자지간 또는 형제지간 또는 숙질간에 인해서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이것은 좀 작은 것이다. 이 관련되어서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는 이게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좌제, 이 제는 이제 제도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두 낱말이 옳으냐 바르냐 그러냐. 그리고 연좌죄, 이 낱말은 어떻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자, 제도 제자가 붙은 연좌제는 제가 가진 국어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에는 이것만이 나옵니다. 이것만이 나온다. 그렇지만은 함께 같이 책임을 묻는다는 연좌의 의미가 이것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좌제도 맞을 것이다. 제가 가진 국어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쳤다. 그래서 이 두 낱말은 말하자면 성립하는 낱말이다. 연좌에 관한 제도를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연좌죄에, 죄라는 것은 이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낱말이 성립하느냐? 이것은 이런 낱말이 일단 사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네. 왜 연좌로 걸려서 지은 죄, 그렇죠? 근데 연좌에 걸렸다는 건 사실은 죄가 아니죠. 자기가 직접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연좌에 의한 제도로 인해서 억지로 끌려 들어간 것이지, 연좌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연좌가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좌죄라는 낱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자도 쓰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연좌죄냐 죄냐 이렇게 섞여서 막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쓸 필요가 없는 낱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이 좌자, 자, 앉는다는 좌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흙위에 앉아 있다. 왜 앉아 있느냐? 이렇게 서로 뭔가 다투는 사이예요. 이렇게 흙토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토지신을 얘기한다. 토지신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죄를 묻게 되죠. 그러면 이 자체 안에는 앉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죄를 받는다는 뜻 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좌라는 말 자체로서 함께 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굳이 죄라는 의미를 글자를 추가하지 않아도 연좌라는 이 글자 낱말 자체로서 이미 함께 연루가 되어서 죄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연좌죄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낱말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어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은 낱말이다. 이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연좌죄가 되든 연좌죄가 되든 이것을 맞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죄가 안 된다. 연좌죄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것인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좌제를 연좌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느 글자를 쓰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제 연좌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연좌제라고만 하지 한자는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친족의 행위다. 그러면 혈연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연좌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이 위의 연좌제가 아래 연좌보다는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낱말 자체가 국어사전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좌제와 관련돼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연대, 띠를 얘기합니다. 띠, 허리띠다. 또는 어떤 끈을 얘기한다. 끈에 함께 묶여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는 책임을 연대 책임이다 한다. 끈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이라는 말도 있죠. 보증인이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을 연대 보증이라 한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또 연대 채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연좌제라 하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좀 생각이 난다. 자, 글자 안절 자자를 보면 이것이 앉는다는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약이다 이런 얘기 우리 가끔 합니다. 그리고 좌초를 한다. 배가 암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섬이죠. 그 위에 배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좌초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배가 이제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집음자를 넣으면 자리다. 좌석을 얘기한다. 어떤 좌표를 찍는다고 할 때, 그렇죠? 어떤 지정된 자리를 나타내는 표시다. 성좌, 별자리다. 예, 손수, 제방변을 넣으면 꺾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좌절시킨다. 또 염좌다. 이렇게 어떤 다리나 팔이나 이렇게 삐었을 때, 여기서 염좌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연연자는 보면 글자가 좀 복잡한데 여기에 판단할 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글자를 보면 풀을 높자다. 오른쪽 글자가 다르다. 그렇죠? 오른쪽 글자가 아래 요거는 물숫자 같은 모양이고 요것은 돼지 시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판단할 단자가 들어간 것은 위에 대중머리를 하면 전자, 전서체. 그렇죠? 우리가 도장 같은 걸 팔 때 새기는 글자체 같은 거. 그 전자를 나타내는 전이다, 소전이다, 대전이다 할 때 나오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나무 깎을 녹인데,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새길 녹인데, 풀초가 들어가면, 필사가 들어가면 풀을 녹이다. 쇠금이 들어가면 기록한다. 기록할 녹이다. 보일시가 들어가면 복이다. 복록이다. 그렇죠? 그리고, 녹봉이다 할 때 쓰죠. 그리고 오른쪽에 칼도방을 넣으면 벗길 박이다. 벗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제를 한다, 박탈을 한다 할 때서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연좌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두 낱말은 다 사전에 나오는 말이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위에 연좌가 더 큰 의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연좌제, 제도라고 할 때는 이렇게 두 개 다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전에는 이것만 나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연좌죄라는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이 좌 안에 이미 죄를 받는다라는 뜻이 사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죄자를 굳이 넣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연좌죄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발음상 제자와 죄자가 비슷해서 우리가 혼동해서 이렇게 쓰기가 쉽다. 그리고 연좌죄에 걸리면 어떤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몰라도 연좌죄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 우리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이러한 끌연자로 쓴 연좌라는 말도 있기는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